네, 김영희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이사장님,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산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술실 CCTV 설치 현황 알고 계십니까? 네, 뭐 예. 예, 저희 의원실에서 네. 네, 설치 현황을 받아보니까 네. 그 병원 내 2층과 3층 수술실에 총 36개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이 중에 22대가 그 수술실 내부에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녹화된 것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화면 보시면 최근에는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자발적으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고요. 그리고 병원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환자는 물론 뭐 의료진으로부터도 만족도가 높은데요. 그렇다면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운영하고 있는 일산병원도 좀 선제적으로 수술실 내에 CCTV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사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이게 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CCTV를 설치를 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의사 선생님들이 불편하기보다도 예를 들어서 의료 소송 같은 거를 할 때 이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 증거가 남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저 CCTV 설치를 하는 때는 이 내부의 어떤 그 지침, 어떤 식으로 이걸 운영한다고 하는 지침을 좀 작성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일산병원에서 좀 어려움이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사장님, 저희가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저도 논의를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국민 지금 80% 넘게가 병원에 수술실 CCTV 설치를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주시고, 벌써 CCTV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할 건지를 좀 지침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관님, 국립중앙의료원도 역시 병 건물에 425대의 CCTV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실 내부의 CCTV는 한 대도 없고요. 출입구와 복도에만 5개 설치되어 있는데 일산병원과 마찬가지로 녹화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지난 법안 소위에서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논의할 때 부면복지부에서 어떤 의견을 내셨냐면 공공의료기관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놨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복지부가 더 많은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복지부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적어도 국민의 세금이나 지금 현재 보험료를 가지고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붙어라도 선제적으로 수술실 CCTV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환자가 동의한다면 녹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 의견 어떠십니까? 네, 특히 공공의료기관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지난번 법안 소위 때도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그런데 이제 수술실 내부에 할 건지 아니면 수술실 입구에다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술적인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조금 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방의료원이나 이런 데 쭉 조사를 해 보면 설치율이 이 지방의료원 같은 게 내부에 한 44%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실 출입구에는 한 75%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실행 그 현장에서 수용 가능성 그리고 환자의 권리 보호 이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법안 10대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복지부에서 생활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 조항을 300제곱미터에서 50제곱미터로 바꾼 거 알고 계시죠? 네. 네, 입법 예고를 하셨는데 저는 왜 50제곱미터를 남겨뒀는지를 이해를 하지를 못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시면 50제곱미터 이하 기준 상점을 우리나라는 아직도 지금 33%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의 경우는 절반 가까운 상점이 있는데 또다시 면제 대상이 해당된다는 겁니다. 정부가 이렇게 시행령에 면적 기준을 둔다는 것은 장애인이 처한 불평등한 현실 또는 차별을 조장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해외 국가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바닥 면적을 가지고
편의시설 설치 의무 예외 설치 의무 부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경제적 여건에 따라 지방 지자체나 정부에서 어떻게 지원할 건 방법을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 면적 기준을 저희들이 또 이렇게 한꺼번에 쭉 전부 다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특히 이제 이 슈퍼마켓이나 일반 음식점, 임의용업 뭐 이런 영세 자영업자들이 이 자기 자체적으로 저걸 설치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과 그리고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좀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번에 50m 이상으로 조금 그 의무화를 조금 두면서 또 저희들 추이를 보고 또 관련돼서 비용 지원할 수 있으면 조금 더 그건 더 저희들이 촉진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재정 당국과도 같이 조금 더 상의를 하겠습니다. 네,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그 장애아동 관련 주무과가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장애입니까? 아동입니까? 법은 장애인국에 있고 아동의 전반적인 사업이나 제도는 또 아동국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장애아동 현안이 있을 때마다 사실은 지금 주무과가 명확하지 않아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건 잘 알고 계시죠? 예. 네. 이런 혼선이 있음에도 작년에 그 아동 분야 지침에 전문가적 위탁 사업 대상에서 장애 아동이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유를 살펴봤더니 그 장애 아동 삭제된 아동 권리과에서 뭐라고 답변이 왔냐면 장애 아동은 장애인 복지 전달 체계를 통해 관련 전문 인력이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부 논의하에 결정됐다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장애 아동 전문 인력을 담당하는 과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장애인 서비과에서는 해당 내용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지금 두 과가 장애 아동을 서로 미룬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장애 아동이 학대를 당하면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장애인 권익보호기관 중 어디에 담당합니까? 지금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주로 합니다. 주로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업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양쪽 기관에서 지금 업무가 중첩이 되거나 또는 누락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렇게 그 장애 아동 관련해서 사안이 터질 때마다 여기저기 물어보다 보면 당연히 장애 아동이 방치되는 경우도 있고 해결 자체가 느려지게 되는데요. 저는 이게 복지부 스스로 장애 아동에 관련해서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주무과가 명확해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의 관점에서 보면 장애인국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동 전체적으로 또 보면 아동 체계 틀에서는 또 아동국이 또 맞기 때문에 두 부서가 협업을 잘 해야 합니다. 특히 아까 저와 같이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물론 장애 아동을 이제 그런 그 특성을 고려해서 전문적인 그런 보호나 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다른 곳에서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면 저렇게 빼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협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협의를 해보겠다고 말씀만 하셔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현장에서는 힘들어하고 있어서 이제는 조금은 주무과를 만드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방법과 현장, 네. 이런 내용들을 조금 현장의 저희 의견과 의원실로 전문가 의견 또 의원님께도 한번 보고 드리고 또 이 명확하게 어느 곳에서 총괄을 할지를 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고해